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이 20년 전에 찍은 확실히 제가 맞으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건강한 조직생활을 위하여, 이건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준 제목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건강한 조직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많이 안 드시네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손을 드신 분도 있고 드시지 않은 분도 있는데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마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왜 손을 안 드냐고 제가 물어보시면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나 선생을 기반으로 한 건 제가 부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건강한 조직 생활을 가장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 서산이 시청해야 된다. 이건데요. 제목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붙였지만 사실은 이 건강이라는 단어하고 하나 서산이라는 단어는 제가 평생 살아온 화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서울 부분, 그 다음에 결국 건강과 하나 사상인데,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런저런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결국은 이제 보편성이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생 동안 걸어온 길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를 질병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 도생하고, 이게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하는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나 레지던트가 한 얘기죠. 한 얘기인데, 과연 인간 전체를 다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죠. 이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인간 전체를 다룬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답을 제가 이제 만사형통 모델, 이것도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로 답을 얻었고, 두 번째는 환자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한다. 이게 요즘 이제 이게 의료 불안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죠. 레지던트들이 다 지금 환자들 떠나가지고 신고인 맨날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이제 환자 고통을 고통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실천하려면 환자분들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 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죠. 흔히 이런 질문들 하죠. 인간이란 뭐냐, 건강이란 뭐냐, 질병이란 뭐냐.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나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질문 다른 거 같지만.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을 이루고 있는 구조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면 건강하게 되죠. 그 기능이 조합을 깨지고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고 질병, 인간, 도차 목적이 뭐죠? 환자를 건강하게 해주고,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해주고, 건강식품 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대상인 거예요. 대상 전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목적이니까 인간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로 100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게 이제 희망 통제 대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 스태프만 노력해온 과제 중에 하나도
가능하면 모든 현상을 좀 쉽게 설명해보자. 쉬운 말로. 정신과나 심리학에서 책을 보면 엄청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뭐 설명도 복잡하게 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단어가 힘과 동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WHO의 모델이었습니다. 바이오사이코 소셜, 이게 WHO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99년도였고 그 후에 그것만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피리트얼 모델이었어요. 이게 제가 퇴임하기 직전에 제가 완성한 모델이었는데 이걸 제가 통솔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면 이 모델로 모든 학문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고 나서 군수병원에 가서 한 7년 근무했는데 가서 병사들을 보니까 이 모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솔 모델이, 보완된 모델이 제3번 모델이죠. 이게 이제 파이널 모델이에요. 제가 이게 2021년 5월 퇴임하고 나서 한 7년 지나가지고 완성을 모델입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도 모든 학문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학, 자연학 모든 학문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사형통 모델로 개발했고 수도병원에서 완성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직 활동이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원래 교육을 각 병원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완전히 모든 게 차단돼서 더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사실 이 모델을 제가 말하자면 지난 3년 이번 4월 말에 되면 제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사를 하는 거죠. 이 모델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한 55개쯤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 모델이 전부 이 모델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계시는 거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 이거 있거든요. 있는데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주의죠. 그래서 결국 하나거든요.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 나도 살아남고 회사도 살아남고 이게 이제 모델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회사보다 더 소중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나하고 회사가 하나가 된다. 이런 게 효과적으로 살아남는데 나보다 회사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된 게 참 어렵죠. 이건 실천 불가능한 거지만 아이디어라는 이게 실천이 되면 나도 살고 회사를 이걸 개념을 확대하면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이런 게 이제 나하고 국가하고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보다 국가가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라는 거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은 해보시는 그런 거죠. 가장 공통적인 목표는 살아남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고 동재가 필요하다. 이걸로서 오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만든 생존의 모델이거든요. 힘에는 네 가지가 있고 동재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외적, 물리적, 심리적. 심리적인 건 심사회적, 소셜한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통제도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힘과 네 가지 통제, 이 조합 구성에 의해서 개인도 살아남고 집단도 살아납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처음 만든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정리한 게 이제 인간의 발달을 생각.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쓴 책 같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시 보니까 이 만사형통의 모델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세퍼레이트 돼 있었어요.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되고 쭉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모델을 만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마사형성 모델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통합이 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사상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세포가 암세포죠. 암세포는 이게 통제에서 벗어난 세포입니다. 인체 내 모든 세포는 제네틱한 컨트롤을 받게 돼 있어요. 유전적인 통제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개수가 되거나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키, 뭐 여러 가지가 통제를 받죠. 그런데 암세포는 통제를 벗어나죠. 위에 암이 생겼어요. 생겨있는데 다른 세포들은 다 통제를 받는데 막 자라잖아요. 자라고 다른 데도 또 다른 기관도 가잖아요. 저기가 돼가지고 이 위에서 생긴 게 막 자라가지고 정상 세포들 뭐 방해를 하죠. 일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데로 와서 간으로 와서 간의 기능도 망치고 폐로 와서 폐의 기능 이게 통제에서 벗어나서 시도대로 행동하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리고 암세포는 특징이 뭐죠? 일을 안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안 하는 세포예요.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혹시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는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개인을 죽임으로써 자기도 죽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암세포는 굉장히 어리석은 세포입니다. 굉장히 스피드한 세포. 그래서 제가 암 친구들한테 맨날 그 자꾸 암을 없애라고는 하지 말고 암세포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네가 자꾸 사람을 죽이는데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농담같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균들이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초기에는 모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지금 안 죽여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알죠. 개체를 죽이면은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병원성은 약해지죠. 병원성은 약해지고 감염성은 많아지는 거예요. 병원성이 약해지고 감염성이 많아지니까 지도 살고 개인도 인간도 사는 거죠. 공생의 모델이죠. 항상 공생이에요. 바이러스를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깨닫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 안에 대장균이 있잖아요. 대장균이 처음에 사람을 다 죽였죠. 엄청나게 죽였죠. 근데 죽이다 보니까 자기도 죽죠. 지금은 대장균이 없는 사람을 생존할 수 없어요.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공생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3자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데 목적은 환자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죠. 관계는 이런 겁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은 내부에 관계.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당신하고 관계가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 잘 안 쓰거든요. 인트라퍼스널 내 내부에서의 관계죠. 그건 뭐죠?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관계예요. 난 내 내부도 굉장히 복잡하죠. 엄청나게 복잡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게 얼마나 좋아보나 하는 게 나하고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 집단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죠? 하늘 땅바다, 인간하고 신하고 유죠.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보면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뿐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이 항상 대립적인 관계예요. 인간과 정치적 흑백, 동서남 전부 대립적인 관계하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라고 들으면서 이런 거죠. 모든 관계가 대립적인 관계인데 대립적인 관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조화로운 관계고 하나는 갈등의 관계죠. 관계는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람직한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죠. 그죠? 조화로운 관계에서 가장 완벽한 조화로운 거죠. 하나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하나가 이론적인 시스템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인간을 포함해서 대립적인 관계 하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 대립적인 관계가 물질적으로는 조화로움의 끝은 하나니까 하나 사상이라고 하는 건 만사형통 사상이라고 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만사형통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건강과 하나주의죠. 그죠? 건강과 하나주의 이 두 개가 밀접하게 관계가 돼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건강, WHO의 개념은 신체, 정신, 사회입니다. 사회. 병적인 제가 바로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들이 건강에 잘 하고 계시나 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질문을 다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안 거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웰빙이에요. 웰빙. 이게 건강 개념이 단순한 질병 없으면 아니에요. 웰빙이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웰빙 하고 계신가요? 웰빙이 얼마나 어려워요. 웰빙이라는 게 단순한 웰빙이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거, 적극적인 삶, 그죠? 자기 삶에 이유 알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또 직접 나와서 재밌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재밌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적극적으로. 내가 뭐,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 미니멈 리ኳ이먼트만 하면 내가 버티겠다. 이건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의 개념이. 제가 자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지내는 건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 이거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선 신체적인 면이죠. 근데 신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작은 하나로부터 되죠. 난자 정자가 만나야 돼. 난자 아무리 많아봐야, 정자 아무리 많아봐야 했다는 거죠. 만나서 하나의 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질적인 게 만나서 생명력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도와주 전원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은 다른 모든 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무슨 하나 세포가 태어날 때 이주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60년대 계획적이에요. 성장하면. 근데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건 세포 레벨로 보면 100쪽의 세포가 다 건강해야 된다. 그게 당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답하기가 안에 100쪽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100쪽이 좀 있으면은 이상한 세포들을 엄청 많습니다. 엉뚱하지 않아도 이거 안 하고 뭐 다른 세포 방해하는 분들 그러지 않거든. 암세포도 매일 생기죠. 매일 생기는데 우리 몸 안에는 또 이식적인 색깔 스크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런 이상 같은 정리를 다 해요. 그것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디펜스 메커니즘도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 세포 레벨로 오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 자부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열과 통합, 이 대리적인 개념이잖아요. 분열하고 통합하는 대리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분열하고 통합이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의 세포가 이조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분열을 끊어야죠. 이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분열을 하지만 분열이라는 게 다 네가티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걸 목적으로 두면 분열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은 바로 분열하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가 없죠. 이조에. 또 태어나고 나면 100조가 될 때까지 되는 건 분열이죠.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분열과 통합이라는 게 대립적인 개념이지만 통합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걸 인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출산하는 과정인데 우측 그림은 이제 자궁이 있고 나팔하는 적이 있습니다. 정자가 들어가면 자궁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하면 타고 나가서 거의 나팔하면 끝에 가서 들어가서 결합을 하고 난자하고 모시고 나오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포 한 32개까지 훈련한 후에 자궁이 착상이 되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소셜한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수컷이 가서 암컷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 인공수술을 하다 보면 사실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특별히 항상 한 걱정을 하는데 특별한 걱정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들어가서 나온다는 건 그 프로세스에서 무슨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세포가 모이는 조직 문화라고 하지만 그 조직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발상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세포가 모이는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이 모이는 기관이 모이는 개가 모이는 인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신체적인.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다 건강해야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하지 않죠. 그죠? 건강한 세포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개수가 일정하고 일정한 자리. 일정한 자리에 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위세포는 위에 있다. 간세포는 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숨천 기억이나 발생학적인 문제로 위세포가 간에가 있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못해요. 만약에 위세포가 뇌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라서 사는 부분에는 위가 다 녹아버리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소셜하게도 굉장히 매치가 되는 거죠. 자기 자리에. 근데 정말 리더의 역할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치를 하는 사람이죠. 제자리에 갖다 두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 가야 되고,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공간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일 끝나면 조율부로 난다. 이게 이제 세포의 자연사입니다. 세포는 사고사가 있고 자연사가 있어요. 자연사는 자기가 할 일 다 끝나서 세포가 주는 게 자연사. 이게 이제 이거로 아포토시스, 피는 바로 하기도 하고 안 한다는데 아포가 낙엽이고 프토시스는 떨어지다. 낙엽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할이 끝난 세포는 그 사라지는 모습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그래서 아포토시스는 세포 자연사로 이렇게 교훈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크로시스 이게 괴사죠. 그렇죠? 사고사입니다. 어찌를 상처를 받으면 세포가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주 반응이 일어나죠. 붓고 열이 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고름이 나고 그렇죠? 뭐냐면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탈이 남았는데 왜 빨리 죽어야 되냐? 버티는 게 역주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아포토시스는 아주 조용분하죠.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세포가 생겨나고 죽어가는 과정을 매일 세포 레벨을 보면 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수십 명이나 죽고 쓰고 생겨나고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지만 세포 레벨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세포는 죽어야 돼요. 죽은 세포는 아니 무슨 일이 아니고 죽은 세포는 죽어야 남은 개체가 살아나요. 암세포 같은 게 죽은 세포 안 죽어 살아나는 게 암세포가 죽을 때 하죠. 이게 죽은 세포는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필사 특성이 필사예요. 죽은 세포는 죽어야 개체가 살아나고 이런 거죠. 근데 죽은 세포가 안 죽고 버티면 그 개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생과사가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레벨을 보면 죽고 살고 하는 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죽고 살고 하는 게 늘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노화의 핵심이 텔로메어라고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텔로메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분열하면 다른 부분은 다 리플케이션이 되는데 텔로메어 부분은 다 짧아져요. 짧아서 나중에 분열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텔로메어를 길게 만들어주면 세포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봐야 되죠. 세포는 영생할 수 있지만 개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죠. 암세포 아까 말씀드렸죠. 자리만 차지하고 일어나는 세포. 우리 저 간이
간염에서 간경화가 돼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이제 사진으로 나타나 있는데 알아요. 의사들이 알죠. 간염 오래 앓으면 간경화로 가고 간경화가 오래 가면 간암으로 간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대책이 없어요. 알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어쨌든 처치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걸 못하죠. 알고 있으면 의사들이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뭐, 그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알긴 알고. 이런 사람은 잘 모르지만, 결국 죽을 거라는 걸 알긴 아는 사람이 의사들이 출생 과정도 보면서 애착 과문을 애착 상태와 분리 상태는 계획되게 되죠. 근데 이 출생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과정이죠. 이게 분리의 과정이에요. 근데 10개월이 되면 10개월 이전까지는 태아가 어머니 몸 안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양분이 1차적으로 다 태아에게 가고 있어요. 물론 오체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몸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가고 남는 걸 오체가 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받아들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포리마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태아.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죠. 풍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만이 일어난다는 건 그 전까지는 태아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포리마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지만 사실 목적은 뭐죠? 살리기 위한 목적이죠. 더 있으면 죽어요. 무조건 오랫동안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쫓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쫓겨나니까 이렇게 우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고 엄마는 새로운 생각하고 만나니까 엄마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사실 이게 저의 아주 무수의 해석이지만 사실 울면서 이제 호흡이 시작이 되거든요. 호흡이 울면서 호흡이 시작이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쫓겨나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애착과 분리가 하나죠. 그렇죠? 생존이라는 걸 주제로 보면 애착과 분리는 하나고 거부가 생존.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입장이 바이오시스라고 할 수가 없죠. 정신양과 소아정신 생물학입니다. 소아정신 양물학은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소아정신 양물학도 아주 초보다 우리나라는 물론 시작이고 외국서도 아주 초보다 어느 나오면 한 몇십 년씩 기여가지고 만들고 다운 스테이지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입을 하고 제가 발전을 시키고 지금 제 후배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니까 상당히 프라우드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면이거든요. 신체적인 면. 이게 거룩한 개념이 쭉 발달이 된 게 제일 처음에는 신체만 얘기했어요. 신체만 얘기할 때는 영어로 디지즈라고 했어요. 디지즈.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마음도 공부해야 돼요. 이게 심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중요한 문제죠. 심신 개념이 될 때는 단어를 1, 2, 3을 썼어요. 이게 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을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합니다. 그래서 공허한 정신은 공허한 문체에서 이렇게 되죠. 근데 정신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정신과에서 만나가지고 좋고 비슷하게 교수님 정신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답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우리 책에 정신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요. 이상한 책이죠. 모든 학문은 우리는 뭘 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술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책은 정신이 뭐라고 하는 게 정의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정의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발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은 실체가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정신이라는 거 보시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없지만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간접적으로 이게 정신은 바람 같은 거죠. 바람이죠.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나무 잎사귀가 움직여요. 나무 바람을 부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와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들은 무슨 사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조현병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감염 체계가 무너지면 정서장애예요. 조현병, 양성장애. 행동 체계가 무너지면 행동장애예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얼마만큼 조화로우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는 얼핏 보면은 좀 조화로운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건강한 시스템이 있어요. 또 환자하고 우리가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물어보면 또 답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생각, 감정, 행동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그것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 어려운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보면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감정센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얘기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이성센터로 나가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나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뇌 어디가 저장이 돼요. 뇌 세포는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장을 하는 게 뇌의 기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세 이전에 한 경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죠. 5세 이전에 한 경험도 우리 뇌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죠. 등장 안 하고. 내 나의 의식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정신과에서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동작이 안 나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상부자가 불러다가 야라고 쳐요. 기분이 나빠 있다. 잘못했는데 기분이 나빠.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왜냐면 기분 나쁘면 감정센터에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환자보다도 수백 배 더 환자스러운 사람들이 깔렸잖아요. 자기 정상이라고 이상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기준으로 보면 환자보다도 더 환자스러운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성인들 보죠. 성인들이 항상 공자 얘기합니다. 공자가 정신소욕 부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도리에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생각은 자동적으로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모델로 하면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행동을 해도 도리에 벗어나기 없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공자가 몇 살 때 하신 말씀이죠. 공자가 몇 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름이에요. 이름. 공자가 7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때쯤에서 자기 정신이 좀 건강한 게 맞다 이렇게 느끼셨던 거죠. 이게 공자가 이쯤 되시니까 여러분들 좀 택도 없죠. 공부하니까 항상 생각하면 행동이 어떤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자가 70살 때 정신적으로 풀고 말씀하셨고 60살 때 뭐라고 하셨나요? 60대? 이수. 귀가 순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해요. 이게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건 아닌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자가 60살쯤에서 실천하신 거니까 여러분도 저거 안 되죠. 남의 말을 좋아하는 기억이고 뭐라 하고 이상한 말 하고 잘 안 듣잖아요. 남의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성인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죠. 결국은 생각, 감정, 행동이 조화로운데 그 조화를 하나가 되는 정신적인 건강도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예요. 정신과에서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 풀어서 심리하죠. 이게 무의식과 의식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깔려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서 의식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짓도 많이 하죠. 운동도 하고 오가치도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이 모르는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도는 괜찮아요.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에 가깝게 하는 거죠. 무의식은 불안하고 무의식은 무한하는데 무한하고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뇌가 500억 개이지 1000억 개의 뇌가 있습니다. 정신은 다 뇌의 세포의 결정이죠. 하나의 세포가 만들지 않고 지금 네트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뇌가 1000억 개의 뉴런들 하나의 뉴런을 만들고 지금 네트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뇌는 무한한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뇌를 잘 쓰셔야 돼요. 이상한 데다 쓰지 말고 좀 좋은 데다가 그 정도로 하면 누구나 다 굉장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뇌는 물에는 한 2%밖에 안 되는데 피는 한 20% 씁니다. 중요한 기관일수록 피가 많이 가요. 뇌는 20%, 심장도 많이 가죠. 심장. 기관이 작지만 일을 많이 한 중요한 일을 하는 데는 피가 많이 가게 돼 있고 근육량은 덩치는 크지만 피 별로 안 갑니다.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이게 이런 세포가 1000억 개가 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세포가 많이지만 저기 내쪽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는 신경세포도 있고 아교세포가 있어요. 아교세포는 신경세포를 일어나줍니다. 신경세포가 일어나려고 하면 영양분도 공급하게 되고 대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도 또 치워줘야 돼요. 균이 들어오면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교세포인데 그게 이쪽에 죽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을 할지는 이건 예측 불가하죠. 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뭐예요? 몇십 명만 모여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에 좀 있으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정신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키마틱하게 그런 겁니다. 가운데 노란 게 뉴런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세포들이 도와주는 세포들이죠. 하나의 뉴런을 저부터 10배에 도와주는 세포가 도와주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뇌가 우주죠, 우주. 제가 뇌에 대한 건 동영상이 지금 올라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과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참조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완벽한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도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실제로 실천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 될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취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할 수 없어 곤란한 거죠. 세 번째는 소셜한 문제예요. 이게 더 어렵죠. 내가 내 내부에서 조화로운 성취하기도 힘드니까 하물며 다르게 취하고 조합이 안 나는 건 훨씬 어려운 거죠. 이것도 완벽한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강 개념이 디지스가 신체적인 질환, 일리스가 신신 개념, 그 다음에 소셜함까지 포함이 되면 시퀀스라고 해요. 물론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또 건강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시퀀스 그러면 생활 내용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바이오, 사이코, 소셜함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관계잖아요. 인간, 관계라는 뜻입니다. 용어도 인디비듀얼이 개인이라는 뜻인데 모은 디바이드예요. 디바이드, 디비듀얼, 인디비듀얼. 그러니까 그 뜻은 인세퍼라고 그러죠. 나눠질 수 없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타인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는 개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개인인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저를 주식으로 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 속에서 나죠. 저 속에서 나요. 저 관계를 떠난다라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배우자, 자녀, 이게 이제 패밀리 아니에요. 저 패밀리. 요거 내에서는 하나에 가깝게 가족이죠. 가족들은 하나가 되기 있잖아요. 물론 이상한 가족도 많긴 하지만 애는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발휘가 됩니다. 사람, 봉사, 희생이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모델로 해서 이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바깥쪽까지 익스텐드가 될 수 있으면 그건 소셜하게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천은 불가능한 거지만 방향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리더들이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족을 기대하는데 가족이 뭐냐 이거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제한적인 태도, 반합의제한 태도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화로 시작해야 되고 부드러운 태도 다 아는 거죠. 이게 실천이 되면 소셜하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에 가깝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건 아마 제가 건강 얘기를 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평화로운 관계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단이나 소셜하게 건강한 집단 평화롭다는 거거든요. 근데 평화의 뜻은 글자 그대로는 화자는 벼와의 꿈입니다. 별을 보면 평화를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벼가 뭐 그중에 제일 소중해진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의 어원은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우리 집단에서 거기 어떤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는다 이런 뜻이죠. 일정한 그룹이나 집단이 독식을 안 되면 불화가 되죠. 사자는 물식에 이게 이제 사사산이에요. 이거 이 모양이죠. 팔을 굽히면 이 모양이 되죠. 어디로 가요? 자기 입으로 가죠. 오른팔을 굽힐 때 자기 입으로 하고 왼팔을 굽힐 때 자기 입으로 하죠. 이게 저는 별을 혼자 먹는 거예요. 산이 뭔 뜻을 별을 혼자 먹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나눔의 정신이죠. 먹을 게 있으면 평화로움이 되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공감이 되잖아요.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런 집단, 그런 직장, 굉장히 건강한 집단이 겸손한 사회는 살아남는 사회예요. 근데 맨날 제가 예를 들면 오전에 일을 물을 가지고 항상 얘기합니다. 인사라는 게 저게 한자로 저렇게 쓰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하는 게 한자로 저렇게 쓰는 건 인사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무슨 얘기를 하죠. 최고에서는 물어가 같다. 물을 찾고 나라서 내가 한다. 그죠? 그러니까 물은 착하지만 계속 자기를 맞춘다. 그래서 노예가 같다. 그래서 물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가장 아름답고 강과하다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강의 고전에 대한 예를 드는데 이게 고전이라는 게 그렇게 따분하고 이런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현장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강화보다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강화보다에서 이런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강화보다는 수용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있기 때문에 고장에서 오는 물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물이 뭐 더럽다고 안 받아들이고 깨끗하다고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어도 안더스탠드가 이해한다는데 모든 뜻은 아래 쓴다. 그래서 서로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나를 맞추 같은 위치만 되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사지. 그런데 맞추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만한 자세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춰야 되죠. 이게 회사에서 자체 내세를 갖추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환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낮춰야 이해하셔야 겸손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동물도 상당히 중요한 동물 중 하나죠. 근데 우리 섭자는 우리는 같고 아래쪽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에요. 섭자가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뭐하고 같은 마음이 되냐면 뭡니다. 이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때 그 인정하는 부분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용서된다는 거죠. 근데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버티면은 용서 대상이 없어요. 없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잘못하고 사과를 해야 용서하지 사과를 하면 용서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되면 모든 걸 다 용서하지만 우리가 무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쨌든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이게 발달 과정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대인관계에서 결국은 뭐죠? 이기주의가 이상주의의 조화로 보거든요. 근데 인간이 발달한 과정을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극단적인 이상주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내부에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왜 그래요? 물론 태양에 자기가 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향을 갖다 쓰게 되어 있어요. 태양. 근데 모체는 극단적인 이상주의죠. 자기 신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향을 중요한 걸 태양에게 보내고 남는 걸 자기가 쓰도록 이렇게 인간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도 보면은 공생의 모델이죠. 이게 결국은 공생이에요. 태양에는 만약에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함은 그대로 이어지죠. 살아남지 못한다거나 기형으로 태어난다거나. 근데 모체는 일시적으로 결함이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원할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다주더라도 나중에 그걸 컴pen세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모체도 살고 태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상주의지만 결국은 태아도 살고서 이기주의가 하는 거죠. 성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인도 보편 타당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히 살아남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교훈이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교훈으로 잡잖아요. 그런 거니까 성인도 자기를 버리는 것 같지만 롱텀하게 보면 이기주의예요. 살아남으니까.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하나가 되는 이런 모델입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지만 사랑이죠. 뭐 사랑이 바탕이 되면 모든 사회의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같은 이 동명책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다 다른 단어 쓰죠. 내용은 다 사랑이죠. 근데 문자는 이 사람을 경험해서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 말씀 주죠. 안창호 선생님 저울명이 애기에 탑니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 사랑 이 애탄 개인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다 자기 아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천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교훈을 남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성령이죠. 그죠? 사람이 바탕이 되면 욕심도 부드러운 태도 겸손함도 예의도 이렇게 바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저는 독실한 진짜는 아닌데 성경책을 열심히 읽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도 아주 열심히 해서 제가 항상 인용을 합니다. 그 옛날에 하여튼 이런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좌측에 있는 게 이게 1997년이잖아요. 이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20만 원 정도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제가 내고 청소년들한테 보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내고 좀 이론적으로 한 게 무척이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도 신체도 정신적으로 조합을 어려우니까 타인하고 관계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그걸 맡아보면서 타인하고 관계
내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 이걸 늘 생각하고 늘 조화로울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이겨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오는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스스로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면이죠. 영적인 면인데 이거 제가 전통 문화하고도 관련돼서 설명하고 영적이죠. 그죠? 결국은 종교, 예술, 문화, 철학 이런 분야가 영적인 걸 다루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이런 분야를 빼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항상 우리 속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생활할 때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사이코 솔루션, 스피리트라는 포함을 한 건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거니까 포함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포함시키는 겁니다. 과학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원이 리는 다시죠. 리전은 결합이에요.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의 원은 재결합입니다. 나와 나 아닌 거하고의 재결합이에요. 조합으로 성취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를 한 게 아니라 무역이에요. 종교는 뭐죠? 근본적인 가르침, 큰 가르침 뜻이거든요. 근데 종교의 기능을 생각해가지고 종교라고 릴리전을 번역을 했지만 그대로 써야죠. 이게 말고 뭐 지금 원을 따진다고 릴리전 재결합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기본 정신이 기본 정신은 재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원래 가르침에서 다 벗어나는 거죠. 나하고 너하고가 재결합이 왜 싸워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종교 전쟁, 근본주의자라는 건 이건 종교의 원래의 정신에서 다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정신, 재결합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다시 묻는다. 제가 아니라 아우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느 사전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모든 하고 원래 모든 존재는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떨어졌어. 그걸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예를 들어서 종교가 신하고의 관계가 빼고나면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 다 신하고의 관계가 빼면 제가 중요한 이슈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우리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고 이 너무 뻔한데 실천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게 종교는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을 얘기하면서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안 죽는 거죠. 오래오래 잘 산다. 안 죽고 영생할 수 있으면 건강에 대한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생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설정하고 있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좋지만 영적이면 정신적이면 이런 거는 살아남는 거에 가르침은 종교에서 받을 수가 있고 이게 건강해져서 건강의 공적인 목적이 안 죽는 거라면 건강을 이해하면서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성의 얘기를 하는데 영자가 글자를 보면 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이 구자가 세 개가 있어요. 밑에는 무당이죠. 무당고. 이 무당은 위에 있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하늘 위에 이어지는 거 사람이잖아요. 무당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죽은 사람은 바다도 들어가지고 사람한테 이어주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자라고 하는 게 이게 우주 생활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당이
기호제를 지내는 모습이 역사입니다. 가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호제. 얼마나 우리나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걸 펼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죽고 사는 게 사실 하나였어요. 돌아가시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시다. 근데 여기 계시다가 왔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념은 그래요. 이게 생사만이 이게 꼭 중국으로 갖다 드리야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민족 그런 전통 사상은 사과 중에 하나예요.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왔다 갔다 하는 불교의 관계가 아니라. 그죠? 성격이 차갑적인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종교가 들어와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주 특징이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은 우리 전통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민족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통합적인 거거든요. 기독교가 굉장히 모디파이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전통적인 기도를 해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합신앙 모시고 할 때 항상 새벽에 하고 종합이라는 이제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는 가시죠. 집안에 있는 신이.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간 아들의 안녕을 빌 때는 항상 부엌에 가서 조왕군한테 기도를 하고 새벽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주에서 삼참 이것도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소신앙에서 천지신앙을 할 때 꼭 세 번을 하죠. 고수신앙 할 때도 세 번, 초원을 할 때도 세 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게 있고 신을 즐겁게 하고 모시고 보내고 이게 세 번이에요. 이것도 수도 세 번 하잖아요. 지신한테 세 번. 이게 이제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놀이 중에 걸림대화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양가지 고가를 귀재는 놀이예요. 이게 걸림대화. 이게 옛날에 이게 부자도 있고 부모를 사람도 많잖아요. 가서 뭐 부모라기도 좀 부처하고 하니까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은 양반들 고가를 귀셔도 수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놀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죠. 사회적으로 그죠? 놀이를 소리화음악인데요. 소리화음악인데 사운드하고 뮤직으로 분별이 되죠. 사운드가 체계를 잡아야 화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소리하고 같이 써요. 판소리 그러잖아요. 그죠? 판소리. 이런 나라는 없죠. 소리하고 항상 분별이 되는데 우리는 소리 자체가 음악이에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일반 생활이 한국적이고 소리를 판을 벌린다는 이런 거예요. 판을 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전통국에서는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 다 음악적인 거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래식도 그렇고 뭐 팝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건 음악에 대한 컨셉이 일반 생활이 다 음악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괜히 그렇지 작아요. 하여튼 우리는 이 소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소리를 또 글자하고 같이 써요. 글자 소리. 국민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은 소리잖아요. 국민적으로. 근데 소리가 글자잖아요. 이제 저희는 말을 글자로 만들겠다고 그러죠. 음악, 소리, 글자 하나로 씁니다. 아주 특이한 문제입니다. 옛날 작품들 보면 김정희 같은 경우 시서화, 시와 글씨와 그림 이게 독립된 예술이 부르잖아요. 서로 다른 분야인데 그걸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일입니다. 시서와의 합일이. 최승희 이런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전설적인 무용가였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남미까지 완전히 다 휩쓸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유명 인사들이 최세계 춤을 보면은 다 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 남편 따라서
갖다가 서른하고 많은데 이 사람의 춤으로 전통춤이에요. 우리의 전통춤을 서양하고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새로운 춤의 세계를 개척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윤선도도 이 사람은 시, 가, 무, 시와 노래와 춤, 시서와 시가 다른 예술의 분야가 하나가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겁니다. 아사카와 노리타케하고 아사카와 일본 형제들인데 아주 착한 일본 분들이에요. 아주 착한 분들. 아사카와 닥도마는 청도 살림가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산에 식수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은 아사카와 노리타케인데 우리나라 도자기 귀신이에요. 우리나라 도자기 미쳐가지고 도자기를 수천 점 모아서 우리나라에다 보내셔. 또 근무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 우리나라에 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묻혀 있습니다. 묻혀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도자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도자기라는 게 이게 실용성과 예술성이에요. 도자기가 실용성이 뛰어나면 예술성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예술성이 뛰어나면 실용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도자기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평가를 주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도자기의 귀신이라고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지금 도내시한 도자기들이 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사상으로 봐도 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를 사람들의 시선은 뭐였죠? 하나죠. 대립적인 여러 가지 대립적인 걸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도 우리가 항상 이제 히포크라테스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든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든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다 하나예요. 그렇죠? 요약합니다. 모든 학문이 통합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이 됐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 시험 같은 게 다 모르다 보면 하나예요. 하나. 동양의 도, 그 다음에 유효 선생은 천도와 인도,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 유효 선생이 다반지는 그대로 학설이 됐습니다. 천도 책이라는 다반지 자체가 하나의 학설이 되다시피 이런 거였습니다. 두고도 대립적인 걸 두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로 통하게 된다. 결국 이게 이제 과거 시험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 시험에서 마지막 단계가 과거 시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4년에 30, 매 4년마다 33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을 따지면은 한 6,000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다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가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왕 앞에서 먹는 겁니다. 그걸 33명을 뽑아가지고 왕이 문제를 내면은 답안지를 쓰는데 그건 답답을 결정하지 않고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획득하면 자원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건데 왕이 내는 문제를 책문이라고 했어요. 책문. 왕이 내는 문제가 책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게 대책이에요. 대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가 나와서 참 쓰지만 세종대왕도 보죠. 이게 하나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백성하고 하나예요. 온갖 거 다 했죠. 그죠? 국방부 대학도 결정도 만들고 전부가 모두 다 했는데 왜 했어요? 왜? 목적은 백성들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겁니다. 전부가 왜 하나? 용사를 다 지키기 위해서 다 모두. 여러 가지 과학과 다 했죠. 모든 걸 했지만 깔려있는 건 뭐죠? 백성에 대한 사랑인 거죠. 출산 휴가를 처음 주는 건 아니에요. 남편 출산 휴가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주는
세종대왕입니다. 나중에 제가 연합회도 한 달씩 수상을 줬어요. 지금도 한 달 주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다음 2주, 3주, 며칠 주지만 오스카르도 정신은 거죠. 세종대왕의 정신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뭐냐 우리는 환자나 이런 사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그대로 가르치십니다. 이순신 장군도 뭐죠? 장군들하고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과 국가가 하나이지만 이순신 장군한테는 왕 따로 국가가 따로입니다. 국가는 따로 존재했어요. 병사도 따로 존재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옛날에는 무관들이 자기가 보고서를 쓰는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이 있고, 근데 무관이 따로 발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관이 자기 얘기를 하면 무관이 왕한테 올린 전쟁 보고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혼자 다 했죠. 무관을 다 했거든요. 시험 준비도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장인이 무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전공을 학원을 해가지고 무관으로 바꾸셔가지고 성공을 하셨는데 전쟁 보고서를 쓸 때 자기 밑에서 죽은 병사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군들 밑에서 노젓는 병사들은 되게 노비들이었거든요. 노비들 성도 없어요. 이름만 노세 뭐 이렇게 돼요. 병사들 이름까지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한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귀천이 없는 거죠. 모든 병사들의 이름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쓰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안 죽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됐으면 별로 안 죽었어요. 죽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노래하에서 왕창 죽긴 했는데 그때는 당신이 보고서를 올릴 상황이 안 됐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얼마 안 죽었어요. 몇 명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쓰기가 원래 편안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병사들에 대한 마음이죠. 사람 마음입니다. 다음 결국은 병사들 국가를 위한 이게 아주 그 CEO 모델로는 역사하고 둘만 하면 사실 딴 거 할 게 없거든요. 이 가운데 그 동사는 잘 모셔놨어요. 모셔놓으면 그 밑에서 얼마나 이상한 짓다가 그거는 제대로 안 배우고 이상한 짓만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산대사 이 사람이 80세까지 사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너하고 나하고 별게 없어지. 아주 간단하지만 이 한마디에 모든 다 들어가 있죠. 나하고 너하고 하나가 나와 나 아닌가가 하나. 이쯤 돼야 성취할 수 있는 거라고. 황희정승도 봅니다. 누가 와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죠. 시대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이런 일이죠. 그렇죠? 파스칼 내가 맨날 운영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게 뭐라고 하면 알아야 대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혜와 무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지혜와 무지가 하나예요.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독서가 아직 공허와 편견으로 돼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보면 모든 분야입니다. 시와 소설, 음악 기술, 거의 음악 전문가 있습니다. 그림도 화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그림 잘 그렸어요. 근데 죽고 나서 큰 아들은 아버지 그림을 정리하라, 작은 아들은 문학 작품을 정리하라. 이래가지고 모든 게 하나가 됐다. 이래가지고 독립된 여러 가지 분야가 하나가 되는 이러면서 새로운 아시아 창출이 되는 이런 것들이죠. 슈가이처럼 신학, 철학, 의학,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 통합이 되는 슈가이처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동영상 올라가 있는데 제 동영상은 슈가이처 박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같이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하고 좀 있긴 했었는데 다시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올라오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면은 여러 가지 독립된 학문의 분야가 통합이 되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베토벤도 제가 늘 그걸 하지만 이분의 음악 사상도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부드러움과 강한 성악 계약. 이때만 해도 성악은 따로 계약 따로 있죠. 이 교양국에다가 음악 교양국 합창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성악하고 계약하고 어떻게 하나가 안 해요. 그렇지만 베토벤은 하는 거죠.
성가속 조교음악을 잡고 하면서 팝송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지만 요즘에 아무튼 성가속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는 이런 개념이죠. 저도 나중에 엄청난 계획을 했죠. 아마 그 음악 역사에서 베토벤처럼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어요. 곡을 작곡을 하면서 한 악자는 모차르트, 하이든 악자 들어와요. 나머지 악자는 베토벤 악자. 이게 엄청난 계획을 했지만 전통을 무시한 계획이 아니고 바탕하에 계획을 하는 거죠. 전통을 계획하는 삼가주 결국은 이제 베토벤 삼가주를 하나 영웅을 주제로 하는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앞으로 제가 영웅을 주제로 하고 동영상을 한번 올릴 겁니다. 우리 음악가 중에는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또 유니상이라는 분이 완전히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통합을 하는 굉장한 곡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한동안 뭐 완전히 그냥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쭉 살펴보면 동양 사상과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국음악과 서양음악을 완벽하게 통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대음악의 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자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음악가로서 이 기회를 있는 사람은 지금 진수라고 지금들 아시죠? 지금 중국어씨 동생인데 작곡자로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10년 동안 모든 현대음악 작곡상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진수인데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를 성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돼서 일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라이드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아이디어라는 건 뭐죠? 아이디어라는 건 하나에 가깝게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내에서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으니까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 긍정적인 면 보고 그걸 회사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확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 환자들하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된다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죠. 갑자기 하나가 안 되죠.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가면은 그런 모델을 갖고 계시면은 이런 수조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바다는 완벽한 하나는 거죠. 바다를 보고 기분이 좋은 건 왜 그러냐? 하나 뜻이도 실천하는 게 인간이 자기들 멋대로 오대하고 때려줘 오대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 바다에 경계가 없잖아요. 바다는 하나예요. 인간이 자기들 편의상 그냥 뭐 오대하고 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죠. 하나예요. 그래서 바다에 하나 듯이 겸손한 마음. 바다라는 글자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 주변에 음식에 이제 밑에 어미고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물을 어머니에 붙여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모든 물을 어머니에 붙여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품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일상에서 항상 경주를 예를 듭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가면 너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가면은 뭔가 하여튼 마음이 푸근해지고 아주 성스러움을 느끼는 성스러움.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정리를 한 게 그럼 이제 경주가 하나 사상이 실천을 하는 거죠. 천문대 지금 제일 오래된 천문대잖아요. 하나가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 가면은 거대한 봉분들이 그냥 바로 옆에 깔려 있잖아요. 일반 삶과 충분히 하나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이라는 데 가면 인간과 자연 종류, 산 전체가 부처님 꽉 차 있잖아요. 신앙, 자연 종류, 성가속, 원효대사,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학파와 국내파, 원효와 이상. 하나가 돼요. 문과. 아마 문과보다 문과가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문과 하나. 왕과 여왕. 여왕이라는 게 외국에서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천무여왕한테 태종 빚어버리는 시도 못 내고 그림도 못 내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지만
경주에서 오랫동안 나타나겠죠. 천재와 광유, 천재이면서 광유부터 지냈던 사람이죠. 열림과 황무사 구체타면나 이런 게 책임자는 백제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건축가로는 백제 같은 게 뛰어났다.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외국으로 좀 수상해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책임자. 서사가도 백제인 만나는 거죠. 단수소가 붙잡았어. 바다부터 직소가 붙었어. 이게 전체가 대결의 합의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 대결의 합의로 정리를 하자는 게 도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에는 유행가 가사입니다. 인간 유행가서 밑에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에요. 근데 유행가송인데 밑에 열반송 읽어보면 사람을 속여가지고 죄가 나타내는데 결국 이게 면성의 얘기거든요. 자기가 아무 수행을 했는데도 수행을 해서 설교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이 깊어지면 그 전에 설교는 거짓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행가와 다른 것 같지만 위안성이라는 주제를 하나거든요. 이렇게 조촉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사상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 옛날에 고전을 살펴봐도 결국은 고전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리사상이죠. 핵심 사상이 불리사상. 둘이 아니라는 거죠. 모전 불리사상. 표현이 뭐죠? 하나를 획득하는 사상이에요. 장자는 마음제도 사상.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마음제도. 그것들을 봤을 때 다른 건 같지만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공자는 이 가만히 있어요. 하늘로 깨뚫는 간단하게 묻어서 불교는 불기사상이죠. 일려사상. 하나 있는 사상이죠. 책주식으로 흔적주식.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겉으로 보면 같다는 얘기죠. 불세는 분명 나무하고 멸하는 얘기가 불구주죠. 깨끗한 거하고 더럽다는 게 마찬가지죠. 부주심으로가 늘어나는 것도 없고 감소되는 것도 없다. 부주심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득실이 어느 것과 이름을 하나 구애물이 깨끗하고 더러운 게 둘이 아니다. 일체 만사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차별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불기사상입니다. 모자도 이제 보면요. 모자 도덕경이 득일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떠나고 하다, 골짜기 이런 게 신령하다 완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귀하고 천한 게 하나라는 거죠. 귀하다고 그러지만 더 귀한 거에 비해서 천함이 되고 천하다고 그러지만 더 천한 거에 비해서 귀함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귀천이라는 게 이런 입장에서 높고 낮다 하나라는 게 높다 그러지만 더 높은 거에 비해서 낮고 낮다 그러지만 더 낮은 거에 비해서 높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거 나하고 죽는 거 표현의 차이지 마음제도 마음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하고 책상이 같으나 다르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장자의 이런 거랑 같죠. 근데 같을 수가 있나요? 설명을 오셨는데 그러니까 같으나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항상 딱 하나입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세요. 이 다르죠. 책상하고 다른데 미립자의 세계관은 어떻게 됩니까? 미립자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뭐죠? 분자, 원자로 와서 코어크죠, 코어크. 지금 이제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코어크예요. 책상도 뭐죠? 책상도 코어크예요. 이게 이 옛날 천하제의 말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만물을 모든 만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는 코어크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것 단위에서 소셜하게 달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조자 장자책을 보다가 공자자 생각이 나서 공자자 넓히 이런 말씀하면서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논어를 전체를 하나 주제로만 찾았습니다.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위례목공에 자고아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못이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가 의아해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먼저 그렇지 않다. 나는 단지 하나로서 모든 것을 빼앗을 뿐이다. 하나 사상이죠. 이렇게 말이지. 하나로서 빼앗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모자, 잠자, 부처님, 원자님 이분들이 많은 사상이 있지만 그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 사상입니다. 이 모든 나라 통틀어서 이제 좀 하나로 있었으니까 이분들의 사상을 제가 통합한 그런 비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세상 만사와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는 두 가지 사상을 하나는 조화로운 다른 갈등의 관계죠. 그렇지만 이상적인 것은 조화로운 주장하는 거죠.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이란 하나 사상이 있습니다. 건강의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 사상이죠. 마이너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란 웰빙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완벽한 웰빙 실천은 하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카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 사상이죠. 완벽하게 실천할 수가 없지만 하나 사상. 여러분들이 네 곳에서 하나가 되고 네 곳에서 하나가 된 걸 바탕으로 해서 나와서 회사에서 관계에서 하나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와서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교환하고 하나가 되고 결국 이게 되면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사상이라는 건 모든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만사히 되는 사상이다. 제가 이렇게 이루어져도 무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하나 사상의 실천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사고 말이면 만 3년인데요. 3년 동안 결국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떨어진 그런 잡지를 통해가지고 매우 제가 2개씩 끝이 싫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출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 가르쳐 어려웠고 그 대신 이제 선생님께서 밀어주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한 달에 2개씩 매달 2개씩 올렸거든요. 지금 보시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만나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시장은 제가 다 갔었습니다. 시장하고 외국 대전 저쪽 가서 시장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또 덧붙이면 제가 기획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다 찾아갔던 시청자분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편화별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한 2페이지로 매우 싣고 있는데 여러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아무나 한 시간씩 올라가 있습니다. 사상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표준 모델 나와 직접 이런 제목으로 나와 직접하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거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처음 시작은 이걸 했죠. 이런 드라마 저기 아이도 좀 어리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가적인 식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정상 발달, 부모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알겠는지, 그래서 시간 임산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강의해줬거든요. 혹시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문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라고 자녀를 천재로 키우는 뭐 여러분 보시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보시면 독서예요. 이게 제가 왜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면 천재는 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천재로 만드신 분들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천재성을 그 유전자가 표현이라고 하면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천재를 키우는 거라 모든 아이를 다 키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혹시 자녀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천재의 미래가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나도 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각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외우에서 그 다음에 또 신문. 신문에서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화 이야기. 요즘 오작가가 신화를 만들어가면 신화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신화부터 좀 하셔야 돼요. 좀 우리가 드시냐. 음악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문화가 돼서 음악에 대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욕심은 어쨌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최소한 베토벤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좀 훨씬 더 깊고 넓게 좀 아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올린 이 슬라이드만 좀 열심히 공부하면 그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음악을 항상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틀면 그것만 치시면 나오잖아요. 가깝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생활이 좀 더 풍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하게도 제가 결혼을 해서 삼았습니다. 오차가 유수만 있잖아요. 그 유수만이 75주년 때 만든 거거든요. 창사 75주년 기념회사를 유수만을 만들고 100주년 때 이 카운터 지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차가 회사에서 왜 하필 그런 유수만을 지었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지가 상당히 예술문화들 서포트 많이 했잖아요. 중세 때, 르네상스 때. 근데 메디치가 처음에는 제약공주 시작했어요. 메디치죠. 메디치 됐어. 근데 제약부터 유수는 이런 태생이 뿌리가 하나.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오해를 하는 건 충분히 정지시라고요. 거기 가면요, 제가 사장님이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갔었는데, 수십 개의 유명한 유서가 다 다니는 것 같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죠. 유명한 작품들 다 갖다 놨어요. 유럽에 가서 수십 개 경험을 다 볼 수 있는 걸 한 군데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즐기시라고,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수는 이게 사실은 실효적인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날의 긍정적인 모델이에요. 이건 제가 사실 수도 병원에 있으면서 병사들이 하도나 정신해 무장의 해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라사 사랑 인문학이라는 강좌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필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문화의 긍정적인 그 다음에 인물 이걸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 사상과 하나 모델로 하기 위한 이 이슈들이 다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시면 좀 보시면 이런 기회를 자주 바깥더라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아는 데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만날 오래를 엄청 했거든요. 별별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들이 계시나 그러다 계속 체크할 수도 없잖아요. 체크할 없이 시간을 태우고 그래서 무슨 계시나 어떤 날인데 그런 거 아는 게 없어서 상당히 좀 디프레션 됐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기회를 가지게 돼서 많이 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 수많이 적고 지식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실체가 뭐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